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05년 8월 14일 낮 12시 10분경 강원도 양구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 남자의 목소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곧장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현장인 전당포에 도착한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온통 피로 물든 현장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당포 주인인 왕모 씨와 아내 우모 씨였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에 정착해 살고 있던 화교들로 1975년부터 40년째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당포 내실에 있던 1인용 간이치인데 왼쪽으로 누운 채 발견된 왕 씨는 가슴 부위 등 12곳을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우 씨는 내실 출입문 안쪽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오른쪽 가슴 부위 등 3곳을 흉기에 찔리고 오른쪽 눈 부위가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 및 혈액 응고 상태 등으로 보아 노 부부가 밤사이 살해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노 부부에게는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왕씨 주변에 개봉된 약봉지와 알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전당포 현관이나 창문 등의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잠근 장치가 망가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내실에 있던 3개의 장롱 중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장롱만 뒤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와 아주 잘 아는 면식범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전당포 주인인 왕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으려다 아는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알약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은 왕씨가 살해될 당시 잠들지 않은 채 깨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범인이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었다면 방어를 하거나 반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은 자연스럽게 전당포를 자주 이용하던 단골 손님들과 숨진 노부부의 가족으로 좁혀집니다. 경찰은 전당포 운영 과정에서 생긴 원한 관계에도 초점을 맞춰 단골 손님이던 군인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강원도 양구군은 군인들이 많았고 전당포에 월급 통장을 맡기고 돈을 자주 빌려 쓴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헌병대와 기무사의 협조를 받아 군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러나 인근 군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 가운데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전역 군인 2명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인근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A씨와 B씨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0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동료가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대출할 때 연대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이후 전당포와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과는 달리 숨진 왕씨 부부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B씨 또한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의 연대 보증을 섰다가 자신의 월급이 압류당하자 2001년 왕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대신 갚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사건 당시 알리바이 등을 집중 추궁합니다. 사건 당일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위치 등을 확인했으나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이렇다 할 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전당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왕씨 가족의 사건 당일 행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합니다. 왕씨 가족 중 일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를 발급받아 감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한편 최초 신고자인 노부부의 큰 아들도 강한 의심을 받습니다. 전당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아들은 사건 당일 오전 전당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부모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오후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들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이에 대해 평소보다 출근이 늦어서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12시경 손님이 찾아왔고 손님의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살해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들은 이에 불응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고 증거 확보에도 실패합니다. 아들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던 경찰은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했고 결국 2009년에서야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아들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은 완전히 미궁에 빠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사건 현장에 남겨진 혈흔이 묻은 족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한 형태는 아닌 일부분이었고 선명하지 않아 용의자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퍼즐 조각들을 토대로 범인이 어떤 인물인지 추정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범인은 경찰의 추론대로 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왕씨 부부는 화교 출신으로 한국에 와 정착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의심이 많고 돈 관리가 철저했으며 주민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피해자가 범인을 내실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이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전당포 내실 중 현금이 들어있는 곳만 정확하게 뒤졌습니다. 물론 우연히 처음 뒤진 곳에서 현금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다면 다른 곳에도 현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주변을 더 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현금이 들어있는 딱 한 곳만 뒤지고 다른 곳에는 일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범인이 평소 왕씨 부부가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고 있었고 아주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단골이라도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단골에게 현금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족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극소수의 사람 외에 현금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한편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양상에서도 특징점이 보입니다. 단순 강도였다면 노부부를 제압해놓고 현금만 챙겨 나가면 되는데 굳이 부부를 살해한 것은 당시 범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접근했으며 얼굴을 알고 있으니 살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언제 왕씨 부부를 찾았을까요? 힌트는 뜯어진 약봉투와 흩어진 알약입니다. 새벽 시간에 약을 먹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면 보통 식사 시간 이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시간은 8월 13일 저녁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자꾸 한 인물에 대해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왕씨 부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후 사체를 처음 발견한 그 인물입니다. 마지막 목격자와 첫 번째 발견자는 언제든 용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사건의 순간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 인물이 목격하지 못한 그 공백의 시간에 누군가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이 인물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인물이 집에 돌아가고 난 이후 방문한 누군가일까요? 범인은 왕씨 부부를 무참히 찔러 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가족이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범인도 잡히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인을 잡아달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성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씨 부부의 가족들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사건이니 가슴에 묻고 조용히 산다고 하면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씨 부부의 죽음의 의혹은 언젠가 꼭 풀려야 합니다. 범인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길 바라셨습니까? 그런데 2015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당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도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수사 당시 허점을 보인 진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인물의 진술 내용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섣불리 검거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찾은 족적과 일부 모발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범인이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